그게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내 편이 되는 거고, 그게 내 마음과 친해지는 거.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로 먼저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두 달 정도 되신 우울감, 불안감 얘기하셨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원인을 잘 모르겠고, 운동도 하지만 이게 좀 나아지다가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고, 내일이 3번째이신 거죠. 그리고 심했을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제는 불안감이 좀 더 생겨난 것 같고, 매일은 아니고 2, 3일에 한 번 정도 있고, 증상도 증상이지만 내가 좀 원인 파악을 위해서 감정보다는 자꾸 인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집착처럼 생긴다. 그냥 증상 위주로 맡기고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자 이런 쪽도 있지만, 원인을 알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든다. 그리고 나의 증상에 대해서 내가 혹시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이게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게 뭐냐, 또는 복합적인 거냐,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면 점점 나아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보신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 초반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을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한 고민이 아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들이 들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상담이신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꾸준히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그 과정을 하시는 걸 우선 권유드리고, 감정에 집중하고 뭐 증상은 맡기고 그러는 것도 도움되지만, 원인 파악을 자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집착처럼 자꾸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바람직한 거는 감정에 집중하는 걸 수 있지만, 자꾸 원인을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랑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꾸 원인을 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뭐 뭐든 간에 원인이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경우가 없고, 어떤 환경적인 내 최근 근황인 경우도 있고, 나의 성향적인 반복된 패턴인 경우도 있고, 나의 기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내가 타고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우연히 랜덤하게 발현된 걸 수도 있고, 그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포지션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건데, 어쨌든 나는 원인을 자꾸 궁금해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정말 힘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마음, 내가 혹시 도망치고 싶어서 이런 감정들로 연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고 흔한 마음이에요. 근데 도망이라는 게 회피인데, 회피라고 쳐도 회피가 꾀병이다라는 거랑 전혀 달라요. 회피는 현상이에요. 방어기제고, 방어기제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리적으로 있을 때 그걸 내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회피가 패턴이든 아니면 특수하게 지금 이 시기에 회피가 특히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든, 어쨌든 회피라는 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거나 뭔가 나를 탓하는 방향으로 간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힘들구나, 심리적으로 갈등이 되는구나, 뭔가가 스트레스가 되고 복잡한 게 얽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집착이 생긴다는 표현 역시도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찾아오는 게 집착이에요.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찾아오는 게 집착이고, 다행히 이제 빈도가 점점 줄고 있는 거고. 그러면 괜찮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이제 저는 당연히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얘기 드릴 수 있죠. 실제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 마음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빈도가 줄었으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본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답정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답정너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 나름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루치기님 좀 표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있거든요, 추측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든 스스로 하는 질문이든 그 질문을 나의 추측인 평서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본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아주 괜찮다고도 가끔씩 이렇게 불안이 생기면 상태가 확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역시 질문에는 본인의 추측이 있는 거예요. 평생 옛날처럼 안정적인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쵸. 얘기를 아주 잘해주셨고요. 지금 이 말씀 역시도 치료 초반에 또는 치료 중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자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진료 때마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대답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는 내 마음엔 어떤 게 있는 건가, 어떤 감정이 있는 건가, 나아질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질문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내 마음은 뭔가, 그 감정은 뭔가인데 그게 중요한 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이렇게 불안할 때 확 나빠질까봐.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옛날처럼 안정적인 상태로는 못 돌아갈까 싶은 두려움이 있다. 그거죠. 회사 생활이 힘들 때가 있어서 쉴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싶다. 그쵸. 또 이 안에는 자신감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증상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을 떠나서 자신감이 떨어진 느낌이 있고 그게 회복될 수 있을까 싶다. 근데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역시도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된 증상 또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많이 동반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울, 불안 자체보다도 그 자신감 떨어지는 느낌이 나를 더 두렵게 하기도 해요. 치료를 빨리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되게 크거든요. 증상이야 우울하고 불안한 거든 뭐 상담하고 약 복용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게 물론 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지속되다 보면은 그거는 우울감, 불안감은 나아졌는데 자신감은 그 여파가 계속 떨어진 상태로 오래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적기에 빨리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두루치기님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가볍게 시작된 거고 고민하다가 찾아가지 3번째 상담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이 질문에서 쓰신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장에서 채팅으로 표현하신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스스로도 인식하시고 또 주치 상담하는 분들한테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든 수 있죠. 그리고 힘든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것들도 계속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본인도 잘 아실 테고 하지만 그만둠으로써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회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왠지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자신감 회복에는 그만두지 않고 하던 거는 꾸준히 하면서 같이 치료를 동반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회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도 회피 습관이 게으른 핑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이 어렵네요. 자기 연민을 가지기도 못하고 그렇네요. 자기 연민이든 회피든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내 편이 되는 거고 그게 내 마음과 친해지는 거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로 먼저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판단 자체를 뒤로 나중으로 다 미루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쪽으로 갈까봐 두려움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두려움 역시 이해되지만 나중으로 미루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도 받았었는데 최근에 코치님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트레이닝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 테니스는 결국에는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을 똑바로 목표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 지점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스윙이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팔에 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내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보내는 게 잘 안 되고 컨트롤이 잘 안 되죠. 힘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표를 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스윙에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힘 빼는 것만 집중하고 공은 그냥 막 쳐보는 거. 저 목표 지점도 보지 않고 그냥 막 힘 빼고 휘두르는 것만 우선은 연습하는 게 트레이닝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감정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완벽하고
뭔가 기준이 높아져요. 회피는 방어기제고 안 좋은 것 같고, 자기연민도 나를 갉아먹는 것 같고, 자꾸 빼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그 과정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과 관련된 그 판단은 다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돼요. 내 마음에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만 힘만 빠지면. 그렇게 스윙을 해서 이제 스윙에만 힘 빼는 것만 되면 목표 지점에 맞추는 거는 힘만 빼지면은 진짜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감정이나 내 마음 헤아리는 것도 똑같아요. 힘 빼기 위한 하나의 스킬. 나중으로 다 미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회피도 이유가 있는 거고, 자기연민도 이유가 있는 거고. 학업 스트레스로 참다 그래서 학교 계속 다니다가 결국엔 터져서 휴학이라는 회피를 선택했는데, 단기간으론 좋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 계속 후회가 돼서 다음 학기에 다시 복학하려고 해요. 그쵸? 물론 회피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좋았을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회피가 안 좋으니까 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접근하면 내 마음에 접근이 안 돼요. 이게 회피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얼만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만큼 내가 견디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엔 참다가 터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해요. 회피 아닌가? 이거 자기연민 아닌가? 핑계 아닌가? 합리화 아닌가?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한테 나의 힘듦을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 상처받으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자꾸 여기게 돼요. 두루치기님이 이제 우울감, 불안감 증상에 대한 얘기, 또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회사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회피든 아니든 부정하지 마세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행동과 그 이면의 마음은 구분해야 돼요.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그만두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 결정은 나중으로 우선 미루고,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싶나 보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게 어려울까? 막상 마주치면 별거 아닐 때가 있는데 괜히 무섭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울불안 증상이 좀 많이 있을 때는 그 전이 되게 힘들어요. 막상 내가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 직전이 제일 힘들어요. 무섭고 떨리고. 지금도 야근 중에 이제 지금 라이브 보시는 건데, 일을 할 때보다 일을 하기 전이 더 괴로웠네요. 네. 이것도 아주 흔한 불안의 증상이고요. 그러니까 막상 마주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미리 걱정하냐, 이렇게 또 나를 판단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물론 방법적으로, 행동치료적으로 마주치는 게 치료인 경우도 있어요. 해결책인 경우도 있고, 마주치다 보면 익숙해져서 불안이 극복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를 시도하기 힘들 만큼 나는 그 얘기 불안이 너무 무섭고 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괜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본인 나름의 참고 견디다가 터지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라는 표현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시는 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을 한 이유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기회가 돼요. 내가 너무너무 모르고 지나갔던 나의 심리적인 갈등들이 터지는 순간을 마주하는 게 물론 당시에는 힘들고 자신감도 떨어지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내 마음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상담도 받기 시작하신 거고,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 기회에 나를 더 알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나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두루치기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테니스 얘기를 드렸더니 이해가 되셨나봐요. 용토리님이. 요새 제 말대로 일기 쓰면서 감정 들여다보기 하고 있는데, 나아진다는 목표만 생각하면 그 과정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그런 목표 생각 안 하고 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미친듯이 털어놓으면 오히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람 마음이 참 아이러니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부담이 크면 클수록 시험 문제도 안 읽힐 정도로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하게, 내 감정에 다가가는 것도 역시 그 결과에만 집중할수록 과정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편안하게 그냥 막 갈겨 쓰는 그 과정에 집중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표한 바가 달성되어 있는, 참 이제 저도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또 심리에 대한 거를 계속 상담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또 지식이 쌓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이 사회에서 또 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방식은 한쪽 방식인 것 같아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에 달성하고, 이 방식만 배운 것 같아요. 직장도 대부분 이 식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이 방식이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목표가 아닌 과정에 충실할 때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경우가 많고, 그게 심리 상담 과정 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 나아지는지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자꾸 조바심이 생겨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아져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목표로 했던 그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도움되시도록 그 과정을 함께 계속 하시는데 도움되는 유튜브 계속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